네, 이재명 대통령이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이르면 오늘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첫 지역 순회 경선에선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를 누르고 승리한 가운데 오늘은 영남권 순회 경선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혁신위원회가 좌초할 위기에 빠지면서 내용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당대회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상황 이동우 해설위원실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강선우, 이진숙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가 좀 빠르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그동안 진행된 1기 내각 후보 전부 16명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종합 보고를 받을 예정이에요. 이 자리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참석할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에 아직 임명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임명을 할 것인지, 지명 철회를 할 것인지, 또는 낙마를 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을 이제 최종 결정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네. 특히 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거취도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와 관련해서 청문회를 통해서 해명이 된 부분도 있지만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그 현실적인 부분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석은 야당 때도 주장을 했었는데 직무에 관한 인사청문회 그리고 도덕성 관련 인사청문회를 구분해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고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 브리핑은 아직 미정이다. 하지만 오늘 늦은 오후에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강선우 후보자는 그 보좌진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 때문에 여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임명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강선우 후보자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게 만약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위원님들 주셨던 그 지적들 그리고 앞으로 주실 말씀들 잘 새기고 늘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이진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논문 표절 의혹은 물론이고요. 교육계 현안을 다룰 능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무자격 논란까지 일고도 있습니다. 이 후보의 얘기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제 취임을 반대하신 여러분들과도 직접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초등 분야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제 전교조 등 그 진보 성향 단체에서도 이제 반대 성명이 나오기도 했고요.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많다 이런 학계 의견이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진숙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지금 여당 의원들도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에서조차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강득구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에 이진숙 후보자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면서 이 후보자를 향해서 교육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결단을 내려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네. 강 의원은 교육부 수장은 단순히 고위공직자가 아니라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라면서 연구윤리 위반이라든지 반민주적인 행정 이력 그리고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결격사유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이어서 후보자로 지명했으니까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는 접근은 국민에게 오만으로 비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계엄 사태를 기점으로 이제 국민의힘 입당한 김상욱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도 이 후보자가 이 대통령에게 그만 부담을 줘야 된다면서 후보 자진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여야 원내대표 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를 만나서 장관 인사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좀 결정을 하게 될까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고심이 되는 부분이겠죠. 아무래도 이제 여론의 동향 그리고 여야의 의견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일단 여론은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그다지 좋지 않은 편인 것이 이제 사실이죠. 앞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당내 공개적인 반대가 있었고요. 또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도 대표적인 그 친명계인 그 민주당 3선 김영진 의원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거든요. 네. 김 의원은 이제 강선우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를 당사자와 인사권자가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김 의원의 발언은 사실상 현역 여당 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강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는 것이고요. 네. 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김 의원 같은 경우는 또 후보 시절에 인턴 비서부터 뭐 비서관, 보좌관을 거쳤기 때문에 이런 아무래도 이제 보좌진들의 그 피해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고요. 또 오선인 그 박지원 의원도 라디오에 출연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정치다. 그렇기 때문에 민심에 거역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박지원 의원도 어떻게 보면 김영진 의원에 이제 동조하는 뭐 그런 의미도 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제 민주당 지도부는 특별히 하자 있는 인물은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후보자를 전원 임명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제 못을 받고는 있어요. 네. 지금으로서는 이제 대통령실 내부에서 두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 철회 혹은 임명 강행 기류가 모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이 대통령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 상당히 이제 정치적인 부담이나 파장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충청권 순회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를 누르고 압승을 했죠. 그렇죠. 어제 이제 첫 그 경선이 충청권에 있었는데요. 이 그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정청래 후보는 62.77%를 얻었어요. 37.23%를 얻은 박찬대 후보를 여유롭게 따돌렸어요. 전국적인 그 비 피해로 현장 연설에는 취소가 되는데요. 후보자 정견 발표와 지역 권리당원 투표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정 후보는 최전방 공격수를 자처하면서 신속하고 강력한 개혁을 주도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네. 정 후보의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만 하십시오. 굳은 일, 험한 일, 싸울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그러니까 이른바 명심에 더 이제 초점을 맞춘 것이거든요. 네. 박 후보의 얘기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과 눈 맞추고 국회와 호흡은 맞추고 성과로 증명하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픽 화면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민주당의 지역 순회 경선 같은 경우는요. 권리당원 투표 결과만 이제 실시간으로 공개하는데요. 전체 선거인단 가운데 30%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와 15% 비중인 대의원 투표 결과는 다음 달 2일 네. 한꺼번에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2일에 권리당원 55% 외에 나머지 이제 국민 여론조사 등 45%까지 모두 합산해서 최종 당대표를 선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영남권 순회 경선이 실시되고 있는 거잖아요. 초반 지금 정청래 후보의 강세는 어떻게 좀 분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늘 그 영남권 경선은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현재 이제 네. 2시부터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정청래 후보가 첫 충청 경선에서 승리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좀 더 강한 개혁을 추진하겠다.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강성 후보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당원들 입장에서는 그 강력한 개혁 리더십에 정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찬대 후보는 개혁 방향에는 이제 동의하면서도 당 정대, 그러니까 당하고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 원팀의 그 안정적인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네. 이재명 대통령의 구정을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소 이제 온건한 노선을 이제 표방해놨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당심은 아무래도 이제 좀 더 강성 노선을 견제해온 정청래 후보를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게다가 이제 충남 금산이 그 정청래 후보의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충청표가 이제 이 정청래 후보한테 충청표심이 좀 옮겨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참고로 박찬대 후보의 고향은 인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으로 출마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결국은 이제 당권으로 결정한 당권 도전으로 이제 선회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정 후보는 이제 당심 우위를 앞세운 대선호를 바탕으로 해서 대의원과 일반 국민도 공략하겠다 이런 전략이고요.
여기서 이제 대의원이라는 것은 현역 국회의원, 그리고 지역위원장, 그리고 단체장, 그리고 시도의원 등이 포함된 한 10,000여 명 정도로 구성이 된 것이거든요. 네. 민주당 전당대회 규정은 당초에는 대의원이 30%였고요. 권리당원이 40%, 국민이 25%, 일반 당원 5% 비율이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권리당원 비중이 15%포인트나 늘어가지고 55%가 됐어요. 그리고 대의원 비중은 15%포인트 줄어서 30%에서 15%로 확정이 된 것이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권리당원들, 그러니까 당심의 영향이 크게 확대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정청래 후보의 초반 우세의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제 박찬대 후보는 이제 개혁성과 선명성을 더욱 부각하는 동시에 확장성도 강조하는 그런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이고요. 아울러 이제 이 아까 국회의원 등 대의원 표심에서는 본인이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한 국면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조직력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런 전략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은 이제 권역별 경선을 각 지역 현장에서 원래 실시한 계획이었는데 이제 폭우 때문에 현장 행사를 취소하고 이제 온라인 행사로 이제 대체를 했는데요. 후보들도 예정했던 이제 선거 운동 일정을 이제 대부분 축소하고 수해 복구에 전력을 기울인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제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었는데 이 대신에 충남 지역 피해 현장을 찾아서 복구 작업을 진행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원래 당초 이제 오늘 의원총회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이제 네. 내일로, 월요일로 미루고요. 그리고 어제는 이제 충남 지역 그 수해 현장을 찾아서 복구 지원 작업에 나섰거든요. 이 자리에서 이제 비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정부를 향해서 지원을 촉구하게 됐습니다. 한번 송원석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특별 재난 지역 지정을 조속히 검토해 주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이렇게 수해 복구 현장을 찾은 것은 이제 최근 당 지지율이 상당히 지지부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민심을 다독이겠다, 이런 행보로 보이고요. 또 혁신위원회 혁신안 수용 여부를 놓고 충돌이 예상됐던 의원총회를 하루 미루면서 아무래도 내용 심화를 최소화하겠다, 이런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해 복구 현장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자가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로 국민의힘 지도부를 질타하는 얘기도 있었어요. 한번 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뉴스에 잘 좀 나오게 해봐요. 아주 승질나 죽겠어 맨날. 저도 성질나 죽겠어요. 네, 좀 그야말로 이제 좀 그 국민의힘 지지자의 얘기가 국민의힘 전반적인 지지자들의 어떤 그 심정을 네.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시스템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민주당을 향해서 이제 압박 수위도 높였는데요. 네. 여권 일각에서까지 아까 이제 사퇴 요구까지 나온 이제 강선우 후보,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이제 요구를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한번 그 원내 관계자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직시해야 합니다. 야당의 올바른 지적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오르면 이제 결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두 후보자에 대한 이 결단을 계기로 전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내용이 좀 심해지면서 혁신위원회 좌초 위기에 놓였다고요. 그렇죠. 이제 윤희숙 혁신위원회가 출범한 지 한 10여일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야말로 좌초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과거와의 절연, 그리고 인적 쇄신, 그리고 지도 체제 개편 등 주요 혁신 방안을 놓고 이제 당내에서 이제 개파를 불문하고 전부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혁신위원회 운명을 결정할 이 내일 의원총회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여기 이제 그래픽 화면을 보시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그 당원 당규의 계엄과 탄핵 사제를 명시해야 되고요. 네. 또 최고위원회 폐지 및 당대표 권한 강화, 그리고 당원 소환제 강화 등을 이제 논의할 예정인데, 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의견들이 다 부정적이에요. 전반적인 의견들이. 그리고 이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이제 지난 13일에 또 돌직구를 하나 날렸지 않습니까? 이제 송원석 비대위원장, 그리고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장동혁 의원을
1차 인적 쇄신 대상으로 이제 지명을 했던 거죠. 네. 이제 질의멸렬한 내란당 오명을 벗으려면 이제 고강도 처방이 필요하다면서 이제 이런 발표를 한 건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의원님들께 계엄은 계몽입니까 아직도? 아니면 추억입니까?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 송원석 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히십시오. 윤희숙 위원장은 이제 이 외에도 이제 당 대표를 국민 여론조사 100%로 선출하자 이런 제안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이제 혁신위 내에서도 이제 의견 일치가 안 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의원총회 안건에도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이 부분은 또 이제 혁신안에 대해서 의원들의 이제 총의를 확인할 예정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혁신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의총에서는 이제 현재 지도부가 이제 관리형 비대위인 만큼 혁신안 수용 여부를 아예 8월 22일 날 선출되는 그 새 지도부에 일임을 하자. 이런데 이제 컨센서스가 모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또 윤 위원장이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 인적 쇄신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내에서 수용될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좀 희박해지고 있는 점차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네. 따라서 이제 의총에서 혁신이 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2023년에 친윤계 불출마와 험지 출마 등을 요구했다가 조기에 붕괴됐던 인유한 혁신위의 전철을 밟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호 해설위원 실장과 전국 상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